힘찬 맑은 종소리와 함께 북 토크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 책 쓰는 사람인데 그동안 책을 발행할 때마다 이렇게 북토크를 이제 게스트가 돼서 제가 나와서 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사회를 보고 오늘 새로운 책의 저자분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책은 바로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막 곧 이제 시판이 될 텐데요.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 저자 정문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사실은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고요. 선후배 사이입니다. 제가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데요. 걸어온 길이 비슷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언론의 길을 걸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작가, 그다음에 강연, 유튜브. 걸어오는 길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 오늘 정 작가님이라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 작가님이 그동안 쓰셨던 책을 계속 읽었고, 또 제가 쓴 책을 우리 정 작가님께서 계속 읽고 서평해 주시고, 이런 관계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제가 아주 속성으로 읽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요, 작가님. 네. 이 책이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점에 가면 책을 분야별로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야별로. 근데 이 책은 과연 어디에 꽂힐까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용상 대단히 학술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교양이 굉장히 사례가 갖가지 사례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문 교양 쪽에 꽂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내용은 또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기 개발서 쪽에 꽂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작가분이 의도하는 이 책의 정체성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같이 교육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책을, 이론적인 책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중심,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가면서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주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그 중에서 저는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마침 이 팔로워십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여러 권이 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어렵고, 네. 또 외국에 있는 학자, 여러분 알다시피 로버트 켈리의 이런 이론이랄지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팔로워십이 중요한데 이거를 좀 쉽게 체계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는 그런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 돼서 연말 앞두고 이렇게 책을. 예, 아주 역작이 나왔습니다. 역작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인문학 책이냐 자기계발서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는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자기계발서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리더십이나 팔로워십이나 다 뭔가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장착시켜서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니까. 개인과 그렇죠. 조직의 역량을 그렇죠. 배가시켜주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함께 배가시켜주는 팔로워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 그 전부터 얘기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나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말이지. 이 세상에 리더십 책은 넘쳐나고 리더십 강좌는 넘쳐나는데 정작 중요한 팔로워십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고찰이 없다. 내가 그걸 한번 개척하고 싶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필을 결심하신 때가 언제쯤일까요? 정확히 횟수 얘기하면 2011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움직이는 자치단체 CU라는 책을 시리즈로 쓸 때였는데.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순천만 예, 네, 그렇죠. 습지 예, 예, 만든 네, 분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분이 그 당시에 노관규 순천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다가 지금 또 맡고 계시죠. 지금 순천시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순천시장님을 제가 처음 만나서 인터뷰라고 그럴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다. 근데 팔로우십을 강의를 듣고 싶어도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가 없더라. 아, 그래서 이거를 좀 백방으로 알아봐서 2명인가 강사를 구했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게 뭐 흡족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팔로우십이라는 게 저도 그 당시를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부터 제가 팔로우십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럼 예, 네. 10년이 넘은 얘기. 10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벌써. 근데 이제 횟수로는. 그때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미루고 미루다가 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맞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해서 네. 이제 네. 말로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 올 1년이죠. 그렇죠. 올 1년에 아주 그냥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맞습니다. 총동원해서 아주 이 역작을 집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계기가 있으셨구나. 네네. 그러면 이 책이 이제 발행돼서 세상에 나왔으니까 누군가가 읽고 누군가가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저도 작가입니다만은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책을 쓰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누군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어휘력도 조절을 하고 사례도 좀 거기에 맞게 끌어다 쓰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책의 주 타겟팅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 작가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우문현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로우십이라는 책은 팔로워를 위한 책인데 그렇죠. 그러면 모든 팔로워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당연히 팔로워가 타겟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조직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리더는 1명이에요. 나머지 99명은 팔로워인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하나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 한 분이 리더고 나머지는 팔로워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책이 팔로우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교장이 리더고 나머지 그렇죠.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다 팔로워인데 네네. 그 팔로워 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가는 순간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팔로워가 되는 거고 네네. 네. 학생들 내부에서도 뭐 그 분임 활동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또 리더가 정해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팔로워의 확산력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학교에 가서는 네. 학생 팔로워, 그렇죠. 지역에 네. 돌아와서는 네. 우리 마을의 주민 팔로워, 그렇죠. 네. 네. 우리 이 지역 공동체에서는 또 지역 시민으로서의 팔로워.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하면 네. 안 읽을 사람이 없는 책이에요. 안 읽을 사람이 없는 책이죠. 그러니까 타겟팅이라는 게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을 아니면 40대를 겨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지만 뭐 주민자치원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책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면 뭐 여기 있는 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책, 뭐 경영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이런 게 있지만은 이 팔로우십은 말 그대로 팔로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내가 어디선가는 리더가 될 수 그렇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뭐 대통령도 무슨 뭐 OECD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또 그 전체를 의장이 있으니까 의장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묻고 나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웬 리더십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뭐 이순신 리더십 뭐 누구의 리더십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리더십 교육이 있고 한데 사실 저도 조직 생활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부서장 정도는 해봤어요. 이렇게 10명 이쪽 저쪽에
부서원들을 이끌고 리더로 활동을 해보긴 했으나, 사실, 뭐 특별한 데가 아니면 어디 가든지 제가 팔로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리더로서. 근데 10명을 이끌고 가는 것도 벅찬 나에게 이순신의 리더십, 뭐 링컨의 리더십, 메가더의 리더십 해가지고 뭐 몇만 명을 이끌고 간 리더십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저는 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저게 왜 나하고 세계 역사에서 정말 1억 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막 대단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배워라?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런 정도, 그냥 그 말 그대로 팔로워십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희망상이죠. 리더십이라는 건 그 사람이 최고로 잘 됐을 때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외려 그거보다는 팔로우십을 통해서 자기 어떤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책에서 제가 설명도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뭐 따르기, 1단계 따르기, 2단계 살피기, 3단계 이끌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로 변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신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따르기하고 살피기,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준 사람만이 리더인 이끌기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팔로우십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첫 장을 넘기는데 제가 안 본 영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 그 영화를 잘 몰랐는데 거기서 근데 상황을 그려보니까 아주 그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서 아버지의 그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팔로우십이라고 해야 되나 리더십, 아버님이 리더십이라고. 아버지의 리더십, 그리고 그걸 오다를 받은 아들이 심하게 갈등하는 그 영화가 버티컬 리미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 봤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상영됐던 영화인데 버티컬 리미트라고 해서 안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악 안반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일부만 제가 거기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반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루이스와 아들 피터 그리고 딸 애니 셋이서 암벽 등반을 막 깎아지는 그 절벽을 등반하다가 어느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건드리면서 같이 이제 5명이 캠 하나에 5명이 이렇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밑에는 자기 가족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하도 움직이게 되니까 죽여버립니다. 네. 가족 먼저 살아남아야 되니까. 몰살되니까. 예, 그렇죠. 3명인 상태에서 캠을 하나 더 꼽으라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애니는 꼽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캠이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 피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을 꺼내라. 나를 잘라라. 니들 둘이라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되나. 더구나 딸 애니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치고 아버지는 야, 너 피터야 빨리 자라. 안 그러면 니네 애니까지 죽는다. 결정은 피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은 피터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피터 밑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제가 팔로우십 교육을 하면 늘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작가님 같은 경우 그 당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네요. 교육 받고 싶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여의당 전서 뭐 인문학 하셨으니까 저는 좀 압니다. 거기 보면 답연화라는 게 있어요. 답연화, 답한다. 학연이라는 아들한테 답한다. 아들이 학연이 맞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뭐 다 아시다시피 정약용 선생은 정조 때 굉장히 총애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강제내 천주교 신자였다는 이유로. 그렇죠. 형이 이제 천주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같이 묶여가지고 유배를 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큰아들 학연이가 편지를 보내줘요, 아버지한테. 예, 예. 그래서 아버님, 제가 여기 언급도 해놨는데 대감 누구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좀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해배 유배에서 예. 풀릴 수 있을 해제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편지를 보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 아들한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세상에는 4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비, 옳으냐? 옳으냐 그런 그러냐. 거죠. 그 다음에는 이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시비, 이해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4가지가 네 가지 나옵니다. 경우의 예. 수.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비. 그러니까 오르면서 예. 이로운 거. 예, 오르면서 이로운 거. 이게 최상의 조합이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올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구독자도 늘리고 옳은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재밌어요. 팔로우십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예, 예. 예, 이게 오르면서 우리한테 도움되고 도움도 구독자도 되고. 늘고 이런 예. 것들이 시리가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입니다. 그죠? 오르면서 옳은 일인데 해로운 거. 진행하다 보면 예, 해로운 거. 종당에는 예. 이제 해가 온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죠. 위해서 예.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저격을 사살했어. 자기는 결국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예, 해가 그렇죠. 된 거죠. 예, 그렇죠. 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역사가들은 후손들은 그분을 훌륭한 선열로 이렇게 지금도 예, 예.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해를 보지만은 그래도 후손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해가 두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리입니다. 비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날 비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 옳지 비리네요. 않은 건데 네. 그거를 나한테 이롭다고 해서 선택하고 예, 예.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하면 바로 이제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그렇죠. 맞으면 비면서 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비인데 해가 되는 걸 옳지도 채택을 않고 하지는 않죠. 근데 비인데 이로울 줄 알고 선택했다가 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뇌물 수술하고 나한테 이로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나까지 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4가지 기준, 시비와 이해의 조합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져야 될 팔로워의 기준이 된 것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그 경우 수만 놓고도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맞습니다. 교육을 할 네네, 수가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경우에도 지금 피터가 잘라야 말하냐 하는 부분은 이게 옳은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죠. 다 죽는 게 옳은 거냐, 둘이라도 사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럼 거기서 시가 어떤 개념이 나오냐. 아버지를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동생하고 둘은 살리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은 이게 맞는 거고. 제가 올 초에 네네. 그 셀던의 책을 3권을 연속해서 읽었어요. 그 중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지금 헷갈릴까 하는데 그 기차길에서 네네. 예, 네. 예, 기차가 달려오는데 네. 그냥 가게 두면 한 명이 죽고 네, 그것도 그렇죠. 예, 이쪽으로 맞습니다. 이 기차 선로를 틀어주면 네네. 3명이 죽는다.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네, 것이냐. 그렇죠. 그 책이 거기서 네.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문득. 예, 예.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판단 기준을 팔로워는 가져야 된다. 왜? 팔로워는 실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조직이든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팔로워입니다. 그렇죠. 리더는 리더가 어떻게 보면 말만 하는 지시를 거거든요. 하는데, 그렇죠. 예, 아버지가 피터한테 지시를 하듯이 하는데,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판단은 거죠. 예. 예,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그렇죠. 것이냐, 네. 이가 되는 거냐, 해가 되는 거냐를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결정을 해서 네. 따를 것이냐, 말을 것이냐를 그렇죠. 네. 실행 단계에서 옮기는 건 결국은 팔로워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팔로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팔로워십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지금 머릿속에 잡혀갑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팔로워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조직의 절대 다수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 예. 리더는 지극히 이 소수죠. 리더 빼놓고는 전 팔로우입니다. 그렇죠. 조직에 100명이 그래서 있다면 99명은 팔로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실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진격 앞으로 하는 건 이제 그 리더가 할수 부소장이지만 있죠. 네. 소대장, 중대장이지만 실제 총을 들고 가서 진격하는 거는 팔로워들이니까 절대 다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했지만 최종 행동자다. 결정권자죠. 그리고 네, 그렇죠. 성과를 직접 내는 현장에서 네.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요 얘기는 제가 이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예, 리더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은 교육도 받고 뭐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했는데 이 리더십도 결국은 팔로워십의 일부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을 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따르고 살피고 이끄는 네. 이 단계를 설명해 놓으신 부분에 가서 제가 이래서 리더십도 팔로워십의 일부라고 그렇죠. 그 이론은 지금 국내에서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정의하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 이걸 이제 3단계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리더십은 전체 팔로우십 중에 3분의 1이다. 예. 첫 번째, 따르는 3분의 1, 이끄는 3분의 1. 맞죠? 살피는 3분의 1, 마지막, 이끄는 3분의 1.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33%, 33.33333 정도가 리더십이라고 보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도 뭐 이걸 면밀하게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 세 가지 포인트더라고요. 따르는, 살피는, 네, 이끄는. 네. 그래서 정말 그 팔로워십이 그냥 무작정 따르는 이걸로만 개념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살피고 그 다음에 이끌고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확산해가고 개념을 이렇게 넓혀가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대뜸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팔로워를 맞습니다. 거치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고 팔로워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숱한 경험을 하고 판단의 착오를 경험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제 그 이해를 넓혀가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점차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따르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 내용도 여기서 제가 읽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 제목은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 팔로워십이 아니, 리더십보다 지금 뭐 우리가 몇 분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 말에 심취하고 있어요. 너무 옳은 말을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막연하게 리더십에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네. 뭐 그 하나의 리더의 사실 리더는 한 명인데 막 온 사람 모두에게 리더를 강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좀 그 세상을 보는 학습하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네, 하는 걸 제가 지금 이해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책을 배우면은 리더십까지 같이 함양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교육을 그렇죠.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팔로우십 안에 리더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팔로우십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은 나중에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충실하면은 더 이상 리더십 교육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더 중요하다. 네네, 먼저고, 네. 먼저고. 여기서는 이제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뭐 더 중요하다.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먼저다. 예. 이 팔로워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이해, 훈련, 거기서의 트레이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쌓아야 되는 리더로서 발전해 가야 되는데 팔로워십을 단순하게 지시를 받고 피동적으로 따르는 팔로워십이라면 그건 아닌 거죠. 네. 여기서도 자기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 네. 방법론적인 게 여기 맞습니다. 이제 어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네네. 사람이 먼저다. 팔로우십이 먼저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정말 많이 알겠어요.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사례를 보면 알아요. 저도 책을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무지하게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사례를 제공을 하셔서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론을 이해할 때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제일 그렇죠. 예. 잘 설득력 있게. 설득력 네. 있게. 그래서 받아들이죠. 네. 하여튼 동서고금에 뭐 영화 얘기, 저술의 얘기, 그다음에 이제 논문 얘기도. 논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명 그 인사들의 그 발언, 네. 격언, 뭐 이런 게 그렇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그 많은 교양 수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칼한 인문학 우리 작가님한테 하는 게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칼칼한 인문학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집필한 책은 아줌마 인문학입니다. 아줌마 인문학. 네, 아줌마들도 읽을 수 있는. 아줌마 인문학. 아줌마들도 이 팔로워들이니까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팔로우식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이 책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따르고 살피고 이끄는 여기 이 말에 꽂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다 따르기만 하면 팔로워십인 줄 알았더니 팔로워십을 따르는 단계를 거쳐서 살피는 단계, 그 다음에 이끄는 단계로 레벨업 시켜야 된다. 네네. 그런 이론이고요. 그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팔로워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FOL 그다음에 LOWER입니다. FOL, LOWER. 이 단어를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FOL이라는 건 명제라는 뜻이거든요. 명제. 네. 그다음에 LOWER은 뭡니까? 낮추다라는 건 낮추다. 그죠? 로우, 낮추다. 그럼 FOL은 뭐냐? 이거를 제가 따르기, 살피기, 이끌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F는 뭡니까? follow. 예. O는 observe. 업저버. 살핀다. 살피다. 그 다음에 L은 lead. 이끌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팔이라는 게 처음에는 팔이지만 그 다음에는 observe 단계로 가고 나중에는 lead하는 단계로 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lower. 팔로워는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리더보다는 낮춰야 된다. 이런 깊은 의미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 책에도 진짜 연구 많이 하셨네. 네, 맞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시급을 전폐하고 팔로워십에 지금은 매달리셨다 다 전폐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하셨다는 먹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그런 이론까지 야 정말 재밌네요. 예. 한번 들으면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팔로우는 팔로우, observe, lead. 그래서 단계로 이제 가는 거다. 여기서 따르고 살피고 이끄는인데 따르는 거는 뭐 그렇고 살피는 에서 네. 그 예시해 놓은 게 있어요. 학생이 지각한 그 아니, 사례. 그것도 있고 따르는도 제가 이제 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혹시 검도의 용어에서 나오는 수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팔이, 따를 숫자. 그 수파리가 여기서 예,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몇 번 봤어요. 근데 네네. 내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그러셨구나.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르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스승을 따르는 예. 따를 숫자죠. 예. 그 다음 파는 뭐냐, 깨트릴 파입니다. 그렇죠. 스승을 따르다가 스승의 경지를 넘어서는 청철어람의 단계가 파입니다. 예. 그게 파. 예. 그 다음에 리는 떠날 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하산. 이론을 넘어서 하산하거라 할 때 그 리가 마지막 떠날 리니까. 따르다가 그렇죠. 넘어선다. 그렇죠. 넘어서는 게 이제 하는 파고. 게 파. 그 다음에 리는 이제 예. 홀로서기 하는 단계. 홀로서기. 그렇죠. 그게 이제 전문성의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해를 이렇게 되는 거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쉬운데 그렇습니까? 저는 검도를 몰라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살피는 것도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시, 보일 시자, 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예. 시. 학생이 지각을 했다. 그럼, 너 지각했네? 볼 좀 줘야겠다. 이거는 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관이라는 거는 학생이 지각을 한 이유, 소행, 까닭을 살펴보는 게 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집안이 어려워서 한 6km나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오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다 여기 보니까 사례가, 늙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까지 살피는 게 이제 관이죠. 근데 네네네. 마지막 찰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학생의 편안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깊이 있게 사례로는 살핀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을 살펴서 그렇죠. 기숙사에 예.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단계. 이걸 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피는 것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보는 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네, 그렇죠. 먼 산 바라보는 see, 네, 그렇죠. SE. 네, 그러다가 그렇죠. 시계 같은 걸 이렇게 자세히 보는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관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watch.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차례 단계에 가면은 이제 인사이트 뭐 이런 것이 되죠. look after 뭐 네, 그렇죠. 케어해주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네네, 그렇죠. 그런 성찰의 눈을 맞습니다. 갖게 되는 거죠. 찰도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해놓은 것이 찰도 종류가 있다. 처음에는 관찰하는 찰이 있고, 예, 그렇게 나눠 그 놓으셨더라고요. 다음에 통찰하는 통찰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나까지 돌아보는 성찰. 이런 성찰을 개념으로, 마지막 단계로 네, 그렇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리더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관찰, 그다음에 통찰, 성찰의 단계까지 가야만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될 수 제대로 있다. 구축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요 내용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고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왔던 내용이 따르는, 살피는, 이끄는 에서 이 관계를 따르는 건 이제 수직적인 관계, 상하의 네, 관계. 그렇죠. 그러다가 살피는 단계에 와서는 이제 수평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그러면 수직, 수평 말고 이끄는 단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입체적인 저는 이제 입체를 넘겨서 그러면 네네. 이 이끄는 단계를 어떤 바라보는 관계로 볼까 했더니 입체적 관계라고 정의를 네, 해요. 그렇죠. 거기서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있고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을 또 연결하면 면이 되고 면을 또 다시 공간을 활용하면 이제 이게 입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팔로워가 정말로 진정한 팔로워가 굿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지만 진정한 팔로워가 되면서 바로 이제 이끄는 팔로워로 리더로 변신하는 제가 거죠. 네.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성장 발전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네네.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눈이 번쩍 떠있더라고요. 이 책 내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리더와 팔로워의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재상이 누구냐고 하면 이제 뭐 관중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네. 제갈공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 당태종의 이 위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 맞습니다. 위징이 정말 제가 들어보면 근데 이제 대중에게는 썩 알려지지 않은데 이제 고문이나 역사에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이 위징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존경받는다는 이 당태종과 3대 황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징이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이 있었다. 이세민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위징과 태종의 관계. 그다음에 헬렌 켈러와 스승이었던 애니 셀러번. 이 사례를 가지고 또 이제 리더십, 팔로우십에 대한 아주 재밌는 사례를 쭉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팔로워와 리더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고 팔로워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네. 네.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코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이가 어디 어항에 있으면 그렇죠. 몇 센치 자라고 연못에다 넣으면 얼마죠. 그다음에 뭐 바닷가에 뭐 얼마 커진다. 네, 이런 개념, 한없이 커진다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팔로워도 마찬가지죠.
예, 리더도 마찬가지죠. 어떤 팔로워들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팔로워 핵심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 책에 사례 들었던 뭐 장영실 같은 경우도,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소주에서 내려온 예, 예, 예.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어머니 관기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죠. 거기를 예. 따라서 노비가 됐어요. 아, 태어나는 순간 노비로 태어난, 일천즉천 그렇죠. 그 원리에 예, 의해서 예, 노비로 태어난 겁니다. 그 노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네, 예. 근데 내가 이런 팔로워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병기 같은 거 고장난 것도 막 처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고론님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중앙부처로다가 알려주고, 나중에 태종한테 인정받고 또 세종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는 저 노비두면하고 종삼품인가까지 종상품인가까지도 예. 제가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직급으로 치면은 공무원으로 치면 한 이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사관. 예, 서기관 위에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만큼 팔로워는 리더를 또 잘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네, 이제 장영실이라는 준말을 알아본 그렇죠. 세종의 네. 안목. 예. 그다음에 그 세종이 던지는 메시지를 110%, 200% 소화해낸 장영실의 그렇죠. 실천력. 네네. 이런 것들을 사례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물고기와 물의 만남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태종과 위징의 관계는 이 보면 당태종이 지시하는 바를 위징이 결사 막죠. 네네, 맞습니다. 고구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네. 근데 이제 위징이 죽고 나니까 태종이 고구려를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안시성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돌아가면서 위징이 살아있으면 다시는 내가 고구려를 안 왔을 거다. 이런 얘기. 내가 위징이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고구려를 오지 않았을 텐데, 위징이 살아있을 땐 그 꿈 말렸는데 이 말리는 녀석이 없는 거야.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요, 그 원래 그 당태종과 위징은 신하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아마 그 위징이 형이, 그 형의 네, 그렇죠. 수하였죠. 예, 형 이건성이라는 사람. 그렇죠. 이건성의 수하였는데, 이건성의 수하로 딱 지금 위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쓸만한 거죠. 당태종이 너무 똑똑한 거죠, 동생이. 예, 예. 그래서 형 건성한테, 자기는 건성에 피하니까 동생을 빨리 없애라는 얘기겠죠. 제거하라는 얘기. 그랬죠. 네, 없애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형 이름이 건성인데 건성 들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네. 동생을 죽이냐. 그렇지. 건성 듣다가 하다가 당태종한테 죽음을 당한 일격을 거죠. 당했죠. 네. 거꾸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자기는 죽음을 잃은 꼴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당태종은 또 이 사람 위징이 똑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삼고 처리를 하죠. 삼고 처리를 해서 좀 네. 자리를 좀 줄 테니까 좀 맡아달라.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위징이 정말 위대한 황제로 만든 거죠. 당태종. 그렇죠. 네. 지금도 이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가 맞습니다. 이세민 당태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징과의 관계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한평나비 축제하고 화천의 그 산천어 축제를 사례로 드셨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중에서 가장 첫 성공한 번째 거죠. 예. 큰 축제라고 하면 저 나비 축제 아닙니까? 한평 나비 축제. 네네네, 맞아요. 그 나비 축제를 만든 사람이 이석형 군수라고 저 KBS PD 출신이에요. 예, 저도 그 39살에 군수가 됐습니다. 39살에 군수가 돼서 고향 한평 군수가 됐는데 막상 부임해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거기는 천연자원, 지하전, 그다음에 한평은 관광자원 딱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해? 죽을 자를 들어왔나 이런 생각까지 처음에는 하고 그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해야겠는데, 축제를 제대로 해야겠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한평천에다가 처음에는 메밀을 심었었습니다. 예. 메밀 심었는데 그해 태풍이 와서 싹
다 쓸어갔죠. 아, 다 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것이 이제 뭐, 나비 축제 할 때마다 하는 그겁니다. 제주도에서 그 심는 유채. 예, 그렇죠. 유채. 아. 유채를 쫙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둔치. 그렇죠. 예. 우리가 고수부지라고 얘기하는. 둔치라고 그러죠, 보통. 예. 고수부지는 잘못된 말이고. 근데 둔치에 딱 심었는데, 이게 좀, 그 유채꽃이 막 펄럭펄럭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비가 앉는 걸 봤어요. 아, 그래서 나비를 보면서, 야, 저 나비 축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사람이 바로 이 정원천이죠. 제가 책에 소개한. 정원천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나비에 미쳐가지고, 살아서도 나비, 죽어서도 나비, 맨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PD 출신 때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얘기 듣고 나비 축제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원철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깍 달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곤충연구소장 자리를 주고 나비 축제 할 때 나비 좀 만들어서 보급 좀 해달라. 우리 축제 한번 하자.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제주도 가서 그 유충을 채집을 해서가지고 거기서 나비 축제 하기 전까지 계속 부화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나비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이들은 한평 가면 나비 공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한평은 딱히 특작도 없고. 없었죠. 무슨 특산물이 없고, 무슨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했는데, 나비축제 하나로 대박이었죠. 그냥 유명한 지자체가 됐죠. 예. 뭐 영국 에딘버러 축제하고 그렇죠. 맞먹는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뭐 들었는데. 화천의 그 산천어 축제도 여기서 예시를 해 놓으셨던데, 네. 그것도 뭐, 이 동아시아 지역의 3대 겨울축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거기도 이제 그 사례. 거기도 화천이 7,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천의 인구가. 읍이. 예, 읍이. 그리고 화천구 전체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만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만인데 3만 6천이 군인이에요. 아. 거 주도하고 있는 군인들. 그러니까 2만 군부대가 4천 명이 많으니까 6만이 군민입니다. 아. 2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만 6천 명을 상대로 해서 2만 4천 명이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군인 상대로 뭐 숙박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바가지나 씌고 이런 정도밖에 못했던 그런 화천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정갑철 군수라는 분이 부군수를 하다가 이제 군수로 취임하면서 뭘 할까? 그분도 이제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 가장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청렴, 거기도 청정부구지. 그렇죠. 청정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아. 청정 지역이다. 이거를. 겨울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북단 아닙니까? 네, 아주 뭐. 속초시를 제외하고 최북단입니다, 거가.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제 기억에. 네. 그리고 얼음을 거기 가서 보고. 네, 맞습니다. 이 밑에 지역은 얼음이 한겨울에도 하천이 안 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던, 그걸 또 이제. 네, 그렇죠. 어떤 극한의 상황을 오히려. 그렇죠. 역이용해서 이걸 지역을 살리는 아이템. 사실은 화천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서 산천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대박이 났는데, 원래 산천어가 화천에서 나는 고기가 아니에요. 저 경북, 울릉, 그러니까 그쪽. 울진? 예, 울진. 이쪽에서 나는 게 산천어. 예, 산천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축제를 하자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단체장이 경청할 줄 아는 분이다.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산천어 축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천어라는 말은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산천어 하다 보면 화천, 산천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감상으로 느낌이. 예. 네. 이게 이제 송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산천 축제가 유명하다 보니까 KTX도 네. 그 날렵한 그 디자인을 해서 네. KTX 산천이라고 또 이름을. 맞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천어라는 어종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화천에서 화천발 산천어 축제가 아주 이 산천어를 일반 명사화 시켜버렸죠. 예. 그러니까 산천어 축제를 처음 했을 때는 한 4, 5, 6만 정도 왔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56만 정도, 세 번째 한 70만.
장관이더라고요. 일본 그 100만. 항공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축제만 하면 무조건 100만입니다. 오는 참여하는 인구가. 사실 거기가 뭐 서울을 기준으로 또는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고.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네. 춘천도 사실은 오지인데. 춘천에서도. 오지죠, 그거가. 춘천에서 또 위로 1시간을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네. 예, 저도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군생활하는 그 부사관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다시는 겨울에 안 오겠다고 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워의 이제 힘,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시작은 팔로워의 주도적인 아주 이 삶에서 출발한다 하는 걸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미를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힘, 사회적 협력, 상상력 뭐 이런 걸 이제 팔로워십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팔로워의 힘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가 될까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분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도 예, 예. 내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회적 협력입니다. 예, 예. 사회적 협력할 줄 안다는 거죠. 그분은 사실은 돼지, 침팬지들도 인간과 1대1로 대결하면 인간이 진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침팬지 안 되니까. 거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인간이 100명, 침팬지 100명 하면 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힘이 사회적 협력이다. 이렇게 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 추상력. 결국은 지구를 정복하는 그런 힘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사회적 협력과 상상력, 이 힘이 결국은 팔로워의 힘입니다. 팔로워는 뭡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잖아요. 더불어 같이. 늘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저 풀로는 안 봤지만 넷플릭스에서 뭐 예, 예. 대박 났던 그 넷플릭스에 거기도 보면은 줄달리기 내용이 나와요. 예, 예. 노인이 껴있고 여자들이 막 껴있는 사조가 남자들 하고 있는 조하고 이제 줄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깁니다. 이겨요. 저 그거 다 못 봤어요. 보세요, 한번. 근데 그 노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 있어요. 예, 예, 예. 할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 조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기죽지 말어. 줄달리기는 협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협력하는 방법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대로 해갖고 결국은 그 남성들을 이겨요. 네, 그래서 예, 예.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여하튼 사람들은, 팔로워들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죠. 예, 예. 오케스트라가 하면은 지휘자 한 명에 연주자들은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됩니다. 그죠? 예, 규모에 따라서. 예, 각자 뭐 플루트를 한다든지 뭐 바이올린 한다든지 피아노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리더는 지휘자죠. 지휘만 합니다. 예. 소리를 못 내요. 그죠? 예. 실천을 그렇죠. 담보하지 않죠. 못하는 거죠. 예. 나머지 연주자들이 뭘 연주를 해서 화음을 내는 거예요. 예. 그 이 음을 듣고 우리는 감동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리더가 없는,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도 요즘은 나옵니다.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가서 보면은. 주례 없는 네. 결혼식이. 네, 주례 없는 결혼식이 있듯이 지금은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인터넷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네. 팔로워십만으로도 네네.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근데 어떤 그 오케스트라 보면요, 지휘자가 그 연주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청중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재미죠, 재미. 그럼 막 웃기면서 막 이럽니다. 실제 그런 오케스트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팔로워들끼리만 해도 가능한 게 오케스트라다. 지자우시도 형 음악을 오늘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제 제가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네네네. 그 방식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 이 정가 좀 볼까요? 정가가 얼마인지 이제 2만 원입니까? 뭐 출판사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2만 원인데 네. 뭐 이걸 다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하면 뭐 2억 원인들 아깝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좋은 책이 나왔고요. 예, 좀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팔로워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책 내용을 중심으로 나눠봤는데 그동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넘쳐나고 굉장히 강요되고 그랬는데 실상은 리더십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팔로워십과 마주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팔로워에 직면해 있을 네. 상황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성과를 내는 그 최소 단위. 예. 가장 전투에서 치면 야전인 거죠. 그렇죠. 예. 야전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팔로워십에 대해서 이 책이 하여튼 새로운 팔로워십에 대한 어떤 지평을 열었다. 굉장히 그 국내에서는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저서를 쓰면서 나름의 이론도 창안을 하시고 그래서 꼭 한번 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이 이후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저자로서의 바람이 있으면 좀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줘 보시죠. 네, 지금은 이제 팔로워 시대입니다. 팔로워 시대. 예. 리더 한 사람이 어떤 조직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사람이 대통령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각 분야별로 다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음악 하면 BTS 그죠? 네네. BT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분야 모든 게 막 뭐 골프 하면 뭐 박세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축구 하면 손흥민 이런 식으로 다 각 분야의 팔로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팔로워의 힘입니다. 그렇죠. 네, 팔로워의 힘입니다. 팔로워가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냥 옛날 같았으면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그렇게 팔로워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좀 팔로워들한테 갖고 있는 힘은 사회적 협력이라는 게 있고 연대라는 게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합 요새 이런 힘에 의해서 대통령까지도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다. 요새 지금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 흥행몰이가 뭐 대박이 났는데 네. 저도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쿠데타도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16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혁명과 쿠데타가 뭐가 다른가? 그걸 제가 또 좀 찾아봤더니, 이제 다수의 피지배 계층인 민중이 일어나서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저항하고 봉기해서 권력을 뺏어내는 거. 4.19나 5.18 뭐 이런 거였죠. 그게 이제 혁명. 이런 게 혁명이고 소수의 특권층들이 무력이라든가 이걸 해서 이제 그 대중들을 눈을 감게 하고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해서 권력을 창탈하는 걸 이제 쿠데타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19 뭐 3.1운동 그다음에 6월항쟁 뭐 이런 모든 그 역사의 혁명들이 팔로워십에 의한 그렇죠. 팔로워의 힘인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몇 권의 책을 저술하셨을까요? 제가 2002년도에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부장 데스크 할 때 처음 썼던 책이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라는 천지지지 아지자지라고 그러죠. 천지지지 아지자지. 그 책을 내서 한 2,500권 책 완판했어요. 그것도 좀 제법 벌고. 나중에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게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근데 칼럼집보다는 좀 뭔가 좀 그래도 타겟팅이 정확한 책. 그런 책을 좀 써야겠다. 그때도 제가 좀 힘들던 시절이었는데 성공에 대한 필이 꽂혀서 성공. 그래서 우연한 성은 없다라는 책을 써서 돈에 성공한 분들을 권당 7명씩 21명을 제가 조명을 하는 우연한 성은 없다 시리즈로 3권을 냈었습니다. 그 책을 쓰고 제가 이제 성공학 강사로 변신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시발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쓴 책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라는 책입니다. 저 그 책 읽었죠, 제가. 또 보면은 이제 우연한 성공 없다. 이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표지가 이게 참 올드하네요. 오래돼가지고. 저만 남겨놓고 또 어디 사라지셨습니다. 갑자기 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홍보 좀 해서 들고 왔습니다. 썼던 책들인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리즈를 해서 이렇게 권당 5명씩 여기 보면 정갑철 군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2권이네요. 2권인데 여기 이제 노관규 순천시장이 여기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노관규 순천시장 이게 2000 몇 년도인가 2010년이네요. 벌써 또 노관기 시장님을 제가 인터뷰했던 게 2010년도입니다. 이게 4권까지 이렇게. 이게 3권, 4권 이렇게 나왔던 거고, 행복 에너지에서 제가 송구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책을 내서 이 책이 10,000부 정도 팔렸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주로 성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거는 뭐 이재명 책인데 이재명은 내비두고요. 이제 이 책이 이론서가 처음 나온 거죠. 이 책을 제가 볼 때 이 책이 가장 역점작이 아닐까 싶네요. 제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책. 이론과 뭐 이론서이면서 교양서이면서. 그리고 이 책이 또 제가 교육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론 교육 책이고. 그래서 저는 뭐 레드 오션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블루 오션이다.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외칠 때 저는 펄러십을 외쳐서 저만의 블루십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터질 것 같아요. 빵 터질 것 같아요. 김 작가님 방송만 나오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지금 이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또 제 책이 있네요. 맞습니다. 시간장 소설책입니다. 저쪽에 보면 홍도야 울지 여기도 있네요. 있습니다. 참 여기 이 사무실에 오니까 제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썼던 홍보야 울지 마라. 홍보야 울지 마라. 이것도 참 재밌는 책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뭐 동문 선후배 관계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지방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이력.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데스크도 하고, 논설위원도 했던 이력.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교육사업에 헌신을 해서, 교육사업에 이제 투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꾸준히 집필하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죠. 계속 공부하죠. 공부하는 거죠. 팔로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쇄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팔로워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진짜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신 정문석 작가님 모시고, 시대의 역작,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먼저다.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자, 종을 쳐야 되겠습니다. 종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팔로우십 예. 교재입니다. 교재, 예. 네, 제가 이 책을 이게 만들었고, 저서와는 또 별개로. 네, 이 저서와 교육교재.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서를 토대로 해서 팔로우십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보면은 모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왜 팔로우십인가? 또 따르고 살피고 이끄는 팔로우의 3단계, 팔로우의 소통법. 여기 보면 팔로우가 해야 되는 소통법 중에 따라하기, 예스버 대화법, 리드 기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팔로우 핵심 역량으로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도적인 삶이랄지 충성, 규칙, 회복 탄력성, 끊임없는 쇄신 이런 실천 전략들에 대한 것들. 이건 교육 현장에서 네네. 실제 할 교재네요. 교재입니다. 네. 그리고 팔로우십을 어떤 게임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액션 러닝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리더가 바라는 팔로워라는 내용으로 해서 또 시장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십 교육을 가지고 내년부터 힘차게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곳 네. 성공자치연구소. 네, 맞습니다. 성공자치연구소가 이제는 팔로워십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코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구소 이름도 지금 팔로우십 연구소로 바꿀까 생각도 좀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실 네. 만한. 자, 감사합니다. 뭐 1시간 됐을까요? 예, 재미있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리더십만 꽂히지 마시고 팔로워십에 대해서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자, 종 쳐도 될까요? 종 치기 전에 또 제가 사실 이 군부대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운대 육군 리더십 연구소에서 팔로우십을 민간인들한테 맡겼는데 제가 그 입찰을 당첨이 돼서 팔로우십을 소위하사편 보이시죠? 네네네. 네, 대위편 따로요. 네, 그다음에 중사편, 그다음에 소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교재와 강의 시나리오까지 강의한 영상까지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걸만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서. 아주 노고가 많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냥 팔로우십 꽂혀서 1년 동안 살았다. 그 한 해는 결코 그렇죠. 이론적인 토대를 완성하는 한 해였다. 결코 힘들지 않았다. 네네. 난 즐거웠다. 네. 내년에는 이제 이 응축된 힘을 가지고 교육 현장으로 나서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주시면은 언제든 가서 팔로우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아이콘이 네. 이제 팔로워십이라는 분야가 이제 새로 개척되는 네. 아주 역사적인 네. 순간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기업을 살리는 팔로워의 힘.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